오늘 나만 불편의 시간은 제가 불편한 것들을 그냥 싸그리 그냥 뭐 긁어서 계속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불편한 거는 그 선입견과 뭔가 이 유형, 사람을 규정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사실 다 불편하거든요. 예. 맞아요. MBTI 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성격 유형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좀 불편합니다. 혈액형 예, 뭐. 혈액형 불편합니다. 예. A형이라서 소심하다 이런 거 저 불편합니다. 저 A형이. 하여튼 다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하나하나 좀 같이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일종의 뭐 선입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 퀴즈 쇼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선입견 퀴즈 쇼. 제가 그래서 우리 패널이 지금 4명이잖아요. 나 순간 가족 오락관 온 줄 알았어. 몇 대 몇?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딱 던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요 질문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추정되는 사람을 닉네임을 동시에 딱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 중에요? 우리 4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 홍 박사로 해야겠네. 아이 이거 그럴 리가 없죠. 자 보겠습니다. 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님자만 빼고 홍 박사, 한 박사, 돈돌, 쇼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기 좋게. 1번 청취자들과 모임을 추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말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은 멤버는 홍 박사. 아니 하나 둘 셋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홍 홍 박사. 박사. 이런 거 일부러 뽑아온 거 아니지? 자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퇴근하고 말래 멤버 4명이 MT로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갔습니다. 마침 공포 테마입니다.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깜짝 놀래키는 장난을 쳐서 나를 괴롭힐 것 같은 멤버는. 자 마음에 정하시고 하나 둘 셋. 홍 박사. 지금 셋 다. 노리셨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노리셨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남모르는 고민이 있어서 녹음 중에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 친절하게 안부를 물어주며 공감을 해줄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거야? 예, 그렇죠. 이게 왜냐면 앞에 두 개는 저를 언급했고 뒤에 공감해줄 것 같은 멤버를 저희 돈도를 언급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알고 지낸 지 수십 년인 멤버도 있는데 네. 그러게 선입견이라기엔 너무 많은 경험과 아니 사람도 우리만 벌써 7년이야 왜 그래? 너무 많은 아니 근데 왜 다 나를 언급했어요? 너무 1번, 많은 2번 팩트들이 질문에.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이게 이런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공감이 돼야 이게 넘어가는데 이게 좀 약간 억지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 불편한 거는 뭐냐면 이런 선입견들 그 사람을 그룹화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사 사장은 남자들일 거야. 이제 어떤 유형은 어떨 거야. 홍 박사는 성격상 이럴 거야. 이런 모든 규정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MBTI 얘기를 좀 먼저 할 거고요. 중국, 미국, 뭐 일본, 북한 이런 국가나 민족 혐오로 규정하는 거.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페미니즘 갖고 얘기하는 건 나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위험한. 근데 그냥 재밌겠죠? 짧게 네. 얘기하면 이거를 선택하셨으니까 평소에 좀 선입견을 어떤 말을 많이 들으세요? 저의 선입견이요? 네. 어디 가면 말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놀래키는 장난을 칠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을 이제 일부러 많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니 선입견 때문에 네. 조금 내가 뭔가 느꼈던 게 평소에 있으시니까 이런 주제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사회 현상들에 제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예, 뭔가 규정하는 행위들을 저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프레임. 리버럴이 강하기 인간의 때문에 모양 이제 분류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서로 편하니까 아, 하는 건데. 그쵸. 그거예요. 예. 저는 분류하고 집어넣는 게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분류해서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 얘기를 편하잖아요. 예, 그렇게 넣으면 예상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제주제랑도 연결돼 불안을 있거든요. 줄이는 거죠. 예, 제주제랑도 연결돼 있긴 한데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예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나올지 알기 원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집어넣고 그렇죠. 그거대로 예측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뇌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이 엄청 잘 틀릴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MBTI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MBTI 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MBTI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또 컨텐츠도 많더라고요. MBTI로 알아보는 뭐 스타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너무 많아요. MBTI 해가지고 뭐 어떤 유튜브 컨텐츠도 많습니다. 일단은 MBTI 검사는 다들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봤죠. 우리 많이 각자 해봤어요. 유형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INTJ입니다.
저는 ENFJ입니다. ENFJ. ISFP입니다. INFP. 이가 나밖에 없어? 한 박사님이 E 같아요. 저희 수줍음 많고 I잖아요. 전형적인 I신데. 그렇죠. 아이고. 저는 INTJ. 쇼세님도 INFP구나. 회사에서 싫어하는 유형이군요. 회사에서 싫어하는 유형. 이 얘기는 이거야말로 편견 아니야? 이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쉬는 게.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이런 게 이제 모르실 불편합니다. 근데 그 자기 유형을 하고 MBTI 해보니까 좋은 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MBTI를 해보고 좋았다 하는 거 혹시 뭐가 있었어요? 처음 했을 때는 내가 이런 유형이라 이랬구나라는 자기 이해에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랑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어떤 툴이 있으니까 좀 명확해 보이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 툴 자체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그 자체가 되는 대화거리. 부분이 좀 예. 있었고 너는 I니? 예, 너는 그런- N이냐 T냐?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었죠. 그 실제로 제일 먼저 이거를 했던 게 대학교인데 그 강의 들을 때도 교수님이 그룹핑을 하셨거든요. 같은 유형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어떤 편안한 믿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랑 비슷한 유형을 좀 찾게 된다. 아, 약간 그런 것도 그래, 있었던 그래 것 하면서. 같아요. 잘 맞는 유형을 찾을 때 참고하게 된다. 그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런 마음의 위로도 되고. 저도 MBTI 처음에 어디 워크숍 같은 데서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막 MBTI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뭐 너는 뭐 N이냐 그럼요. T냐 막 하면서 이게 재밌어요. 근데 저는 약간 워크숍 때 뿐이던데 이게. 워크숍 때는 재밌죠. 예, 뿐이고 나중에 일상생활 하면서 아 쇼세님은 I일까 E일까 그러니까 I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난 잘 모르겠던데요. 근데 이거 그런 활용할 수 경우는 있나? 있어요. 예. I, E는 눈에 예. 확 보이거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까지는 잘 안 가. F인지 J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예. 나도 근데 실생활에 도움된 예. 적은 딱히 없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실제로 어렵고 그리고 애니어그램도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은 이제 9개의 예. 유형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맞아. 얘네 그럼 많이 헷갈리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애니어그램은 3번 성취지향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3번 성취지향형이고 그게 강하다 보니까 무슨 말과 행동을 하면 너는 3번이라서 그런 모습을 꾸미는 거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는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맞아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애니어그램을 좀 공부했다 싶은 사람은 당신 이래서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저에게 조언 비스무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아 저는 이런 거 딱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 동기를 왜 애니어그램이 다 결정해 주냐고요. 근데 제가 애니어그램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탁월하긴 해요. 맞아요. 그 말이. 그게 맞긴 한데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형 검사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를 좀 잘 이해하고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스스로를 이해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쓰는 방식은 자꾸 남을 규정하라고 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는 I라서 그래. 너는 E라서 그래. 뭐 너는 뭐 N이라서 그래. 너는 뭐 3번이라서 그래. 4번은 이렇게 해야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자꾸 남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홍 박사님의 생각은 나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돼요. 예, 네. 분명히 나도 그건 공감. 예. 근데 남을 이해하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예. 남을 규정하는 데 써버린다. 규정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을 그 카테고리라이징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덩어리로 봐버려요. 그 개인으로 안 보고. 사실은 남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개별적인 말과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건 뭐냐면 너무 가볍게 쓰이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한 사람의 유형이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문제인데 너무 그냥 소비성 컨텐츠로 쓰이는 것도 저는 조금 어차피 뭐 나만 불편해 그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그 MBTI는 사실은 융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융이 심리 유형, 융의 역작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융의 심리 유형 요 책에 보면 여기 나오죠. EXTROV extrovert, introvert. 이 I가 여기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융 이론을 가지고 MBTI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두 모녀입니다. 모녀. 그래서 마이어스의 M과 브릭스의 B를 따서 그리고 타입 인디케이터에서 MBTI입니다. 브릭스가 엄마고 마이어가 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공격을 받은 거는 이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정신분석학자들도 아니고 뭐 정식 학위가 있는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검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학위가 있는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보다 한참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2명이 만든 거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 이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학자도 아닌 여성 2명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대단하네. 이제 융의 심리 유형론을 좀 대중화시킨 거기는 하죠. 그래서 이 융에게 바탕을 뒀다 이게 해가지고 제가 이 심리 유형론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즘 되게 융 열심히 융에 빠져서 공부하고 한번 계시잖아요. 읽어봤죠.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다뤄주시죠. 융은 제가 따로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살짝 그 맛보기. 러브 앤 썬더처럼 살짝 맛보기만 하자면 이 책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음. 이 책을 거의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한 장을 읽으면 일단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한국말인데? 돼가지고 예. 되게 힘들게 읽은 노래만 정말 힘들게 읽은 책이거든요. 아무튼 뭐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어서 모르는 부분은 건너뛰고 막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심리 유형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MBTI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아는 MBTI의 IE와 예. 융이 얘기했던 IE가 너무 달라서 너무 좀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이 융 얘기에 심리 유형에 나오는 외향과 내향의 개념 정도만 오늘 잠깐 티저로 다뤄보고 더 관심 있으시면 제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융의 레드북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 아주 무의식에 대한 책인데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심리 유형론에 나오는 외향과 내향 개념 정도만 한번 훑어볼 텐데 그러니까 융이 얘기하는 융이 얘기한 원래 융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외향과 내향이 도대체 뭐냐. 보통 우리가 MBTI에서 외향형 하면 특징이 뭡니까? 활발하다. 살들죠. 활발하다. 설친다. 사람 만나는 거 그냥 좋아. 얘기 많이 하고. 뭐 예. 한 박사님 이잖아요. 예. 한 박사님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 나안 좋아요. 혼자 노는 거 네. 좋아하시죠. 네. 아이는 이제 내성적이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놀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성격 팔달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융의 일단 외향과 내향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 책 전체가 사실은 거의 융의 외향과 내향 책이고 근데 어렵습니다. 융은 그 외향과 내향을 왜 설명하려고 했던가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의 유형을 나눔으로써 그렇죠. 유형을 통해서 이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형을 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역사를 이해하려면 사관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문학이든 예술이든 세상사에 돌아가는 일 심지어 어떤 과학 이론이 발생된 것까지도 그 과학자의 유형을 봄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산출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다고 봅니다.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향 내용으로 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이제부터 융의 얘기입니다. 플라톤까지 가야 됩니다. 존재론으로 가야 됩니다. 플라톤의 존재론은 보면 이제 철학 시간입니다. 선험적인 보편이 개별적인 사물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 이데아. 존재론이죠. 이데아죠. 이데아로. 이 말이 이해되세요? 예. 이거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선험적 보편.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개념이에요. 인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인간이란 개념이 그냥 한 개념만 사람 한 주죠, 사람 한 그렇지. 사람이 있을 뿐이죠. 네. 근데 플라톤의 선언적 보편이란 거는 인간이라는 어떤 의미나 같이 먼저 정해 선언적인 그 보편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있고 그리고 인간이란 개별적 산물들이 거기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존재론 관점에서 보면 대상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외부의 대상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외향형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어떤 의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대상은 어떤 선언적 보편을 이미 갖고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외향형은 대상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이 대상에 나와 관계가 중요하고 이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향형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을 잘합니다. 이 외향형이 만약에 슬픔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선언적 보편인 슬픔이 외부에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외향형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 너가 정말 슬프구나라고 공감적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향형이 모나리자를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끼거나 아 저 모나리자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라고 느끼거나 또는 아 모나리자가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죠? 아 모나리자가 좀 슬퍼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게 외향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부의 대상 자체를 주목하고 그 외부의 대상이 이미 선언적 보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 박사님 그러세요? 나 내가? 한번 잘 보세요. 내향형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향형은요 유명론에 기반을 둡니다. 이 유명론은 뭐냐면 개별적 사물만이 존재할 뿐 선언적 보편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단지 거다?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음. 그냥 각각 개별적 존재들이 진화해서 발견했는데 딱 보니까 다 비슷해. 그래서 그냥 인간이라고 하자라고 그 개념을 만들어낸 그래, 것에 불과하고 그게 이름 맞지.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맞죠.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마치 다음 주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 주에. 유명론에서는요 대상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대상이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체들이 만들어낸 주체의 거니까. 해석된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유명론에서는. 그래서 에너지가 주체인 나를 향하고 이게 내향형인 거죠. 그래서 내향형은 대상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내 내면에서 떠올린 추상적 의미와 주체인 나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 관계는 맺어야 되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향형에게 대상은 일종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형에게 대상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향형에게 대상은 그냥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 내가 부여한
의미를 갖다 투사할 집어넣는 뿐입니다. 거죠. 갖다 집어넣는 것뿐이죠. 어, 그래서 딱 맞는 얘기네. 내향형이 모나리자를 보면 아 모나리자가 슬퍼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거나 지금 모나리자가 슬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떠올리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상실된 감정 같은 게 떠오르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보면서 네. 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네, 떠올리는 내가, 어떤 그러니까, 추상화된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슬픈 게 아니라 그렇죠. 아, 모나리자의 그런 그걸 얼굴이 보니 나의 어떤 것을 점을 자극하는 자극해. 거죠. 뭐 이거 음. 이게 다른 점이죠. 뭐 외향형이 그럼 거기에 자극을 안 받느냐 그런 거는 그건 아니죠. 아닌데 예.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나는 다르게. 그러니까 외향형은 딱 보자마자 모나리자가 되게 슬픈가 봐. 음. 내 느낌인데 그렇죠. 예. 모나리자가 슬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내향형은 내가 그 대상에 떠올린 나의 추상적 이미지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 전 모나리자 슬픈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 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되게 이해가 좀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 나를 투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들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융의 이 심리 유형은 실제로 그러니까 활달함과 뭐 비활달함 이런 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는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외향형은 대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많이 탐구하기 묘사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보일 그것들을 수 표현되는 있죠. 걸 수 있고 내향형은 자기 안에서 의미를 추상화시키니까 뭘 일일이 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박사님은 외향형인데도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향형인 사람들도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외향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사람이랑 MBTI로 어울리는 보면. 음. 근데 저는 철저한 내향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융이 말한 이 심리 유형론은 성격과 어떤 행동 패턴 이론이라기보다는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세계관. 그렇네요. 하나의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융이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든 사람이 외향형으로는 괴테를, 내향형으로는 니체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외향형의 작가이기 때문에 파우스트 지옥을 막 보고 다니잖아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여기는 지옥은 어떻고 뭐가 이렇고를 막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의 시는 외부에 있죠. 근데 니체의 시는 뭡니까? 시는 죽었다 할 때 그 시는 죽었다는 내 주체가 마음속에서 나니까. 추상화한 어떤 권력 주체가 죽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음. 그래서 니체는 자신이 추상한 신을 죽여버리고 자아를 해방시키는 그 철학을 한 것이고 네, 괴테는 철이죠. 외부에 있는 악이나 개념을 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파우스트를 쓴 거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나는 음.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해서 벽을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니지. 어. 이건 나고. 예.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래서 이 사람을 단절시킬 수 있어. 왜? 그건 예. 네가 느끼는 슬픔이고 내가 느끼는 슬픔이 아니. 내향형은 안 그래. 내향형 그게 힘들어요. 예, 그게 힘들어. 그래서 내향형 그게 힘들기 때문에 내향형들은 자꾸 이제 방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듭니다. 외향형에게 대상은 그냥 대상 자체고 의미가 있고 그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만 근데 내향형은 그거 대상이 있는 순간 내 속에서 추상의 의미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압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죠. 이런 세계관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여기서 이제 문화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철학 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이게 어디에 사실은 들어가냐면 무의식과 그림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향은 외향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외향은 내향의 그림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한번 융을 따로 다뤄보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MBTI가 우리가 생각하는 MBTI랑 많이 다른 개념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융이 저걸 할 때 MBTI 검사를 하라고 저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때는 MBTI 검사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융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야 되는 것도 사실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융을 베이스로 했다고 하니 그래서 융이 여기서도 이제 감각과 직관을 다루기도 하고 사고와 감정을 다루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 만드시는 분들은 또 융을 베이스로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두 단계로 넘어온 것 같아요. 융이 말한 것을 이제 MBTI로 만들면서 한번 실용적으로 한번 떼서 썼고 본인들이 정리를 한 일부 거지. 일부만 떼서 썼고 그리고 그거를 오늘날 활용하면서 또 한 번 또 이석이 돼서 몇 번 이제 바뀌었으니까 또 한 번 이석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한 뭐 성격 유형으로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건 이런 거예요. 뭐 ENTP 지도자형 뭐 이런 거 저는 무슨 ENTP가 지도자형입니까? 이런 해석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리더십 전문가인데 리더십은 완전히 또 다른 개념입니다. 내향적인 지도자가 있고 외향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지 무슨 이런 유형은 뭐 지도자에 어울린다. 이게 이게 지도자 하기 편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개념에 저는 반대합니다. 불편합니다.